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 새해 초 첫 날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언제나처럼 1위부터 5위 준비되어 있는데요.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힘 삼성전자 필두로 강해집니다. 새해 주도성을 계속 끌고 간다라고 봐도 될지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분위기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진다 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초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초 장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좀 과거보다 좀 나아진 그런 한 해를 바라면서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을 어떤 것들이 이제 올해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투자자들이 다들 본다 그래서 그것이 꼭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 이쪽 섹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반도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증권사들에서 이구동성으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증권사들이 이렇게 합일점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증권사들의 예측이 항상 맞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분모상에 어떠한 증권사도 빼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그들이 바라보는 합리적인 상태에서 우리 올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개장 전에 리포트에서 하이닉스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하면 HBM의 대장주로서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에 HBM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D램에 대한 반등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가 2개 나왔고요. 하이닉스 리포트도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보면 올해는 D램을 보자. 올해는 D램을 보자라는 이구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D램 가격이 올해 한 15%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HBM을 왜 거론 안 하느냐? HBM은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HBM이 2023년은 HBM이 반도체를 끌었다라면 2024년은 HBM은 그냥 여전히 좋은 거고 여기에 최악의 경우를 2년을 우리가 고생을 시켰던 D램이 살아난다? 이렇게 된다라면 매우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같은 경우 오늘 특히 이제 CXL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테마주가 뚜렷하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 테마주들에 대한 것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부분, 반도체는 모든 것들이 갖췄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거, 미래에 좋은 거, 기대감 있는 거 다 좋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에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워낙 들썩임이 컸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 비중이 좀 많이 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오늘 CX에 말씀해 주셨듯이 들썩임 나오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면서 계속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반도체 쪽을 봐야 될까요? 오히려 D램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더 무게 있게 비중을 옮기는 전략, 그런 단호함도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CXL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후공정과 우리가 HBM은 묵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디바이스나 CXL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지금 다 저는 매도하거나 교체한다라는 것은 성향상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온디바이스나 이제 그 CXL은 그쪽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3년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저점을 높여왔죠. 매일매일 본다라면 야 오늘 조금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거밖에 안 올랐어. 지만 벌써 우리가 2024년에 2023년을 돌아보면 수익률이 나름대로 은행 그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업종보다는
나은 결과를 이제 조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보면 야 이거밖에 안 올랐어지만 우리가 2023년 돌아보면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아침에 야 이거 왜 이러지? 왜 못 가지라고 하지만 다시 신고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소위 반도체는 장을 담그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대선 본부장님, 네. 순환매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봐요. 반도체 안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환매란 포인트가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도 지금도 되는 게 맞나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안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틈새를 공략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크게 볼 수 있는 쪽에서도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뭐 크게 본다면 HBM, 온디바이스 AI, CSL, 뭐 ASIC와 같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수급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옮겨갈지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작년이 됐죠 벌써.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안 갔을 때 그나마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같은 섹터 안에 있었지만 소외됐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오늘 반도체도 그러한 흐름들이 일정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장주인 멕시콘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좋겠습니다만 쿼츠 관련한 기업들, 뭐 원이큐엔시라든지 아니면 BCNC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다소 듣지 못했었던 지금 반도체 IT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HBM은 저도 이제 앞선 위원님처럼 숫자를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빠르게 이제 움직이기엔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순환매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온디바이스 AI는 CS라고 하는 이벤트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선뜻 지금 투자하기에는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그동안에 덜 움직였던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저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이제 공략을 해도 괜찮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쿼츠와 같은 섹터 혹은 기업들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겸 조금 늦었고 가격 네.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왔을 때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3순위의 흐름이 정말 짧았던 적이 많아서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도 너무 짧진 않을까, 지금 늦은 타이밍일까도 동시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CS가 이제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어서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수익권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정 부분은 일단은 수익을 확정시켜주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젠 12월 달 시장 좋았고 1월 효과 있으니까 1월 달까지는 무조건 좋을 거야. 그럼 1월을 일단 쭉 가져가 보자 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조금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요거만 짧게요. 네. 저희 다음 주 이벤트 말씀해 주셨지만 CES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네. 그 두 이벤트 이전에 이번 주 후반에 무언가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쵸. 저는 일단 CES의 화두는 AI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조정이 나온 HBM은 오히려 천천히 사볼 생각을 할 때이고 그 외에 좀 시세가 나온 온디바이스 A라든지 CSL 쪽은 조금씩 챙기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큰 종목들 그리고 그 틈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골고루 담아봤습니다. 5위 반도체 이쯤 마무리하고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올해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사실 반도체의 파고가 깊었지만 저점이란 신호가 나온부터는 들썩임이 나왔잖아요. 언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골고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코스닥이 현재 1% 이상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2차 전지의 힘이 결코 코스닥에서 강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1% 넘게 코스닥이 오른다. 여기에 대한 힌트 주는 바가 많을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궁금합니다. 예, 이것만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 지수 이꼬르 에코프로 그룹주 지수였었죠. 2023년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코스닥 지수 이꼬르 바이오 지수가 돼버렸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수 반영, 그러니까 이제 빠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지수 반영도가 이제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12일 날 셀트리온을 합병되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차치할 수 있을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에서 매기가 제약바이오라는 새로운 대안이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대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쪽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 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합병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JP모건 그 컨퍼런스라든지 나머지들 이제 올해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트리거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게는 약 10여 년 전인 2015년서부터 제약바이오가 꿈틀대다가 한 3년 꿈틀대고 오랫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과실을 따는 그러한 원년이 되는 해가 저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2차 전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2023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 이제 우리가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종목이 단기간에 100m를 달리고 나니까 호흡이 좀 가파라진 걸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49.195에 10km도 안 뛴 거예요. 그렇죠? 아직 49.195에 10km도 안 뛰었는데 10km를 거의 100m 뛰듯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기존 보유자들 말고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오늘 조금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관심,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죠. 리튬 가격이라든지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올해 지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차원에서의 모습, 우리가 달리고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달리고는 있으나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구간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과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올해를 딱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나쁜 건 다 소화됐다, 속도가 많이 조절됐다, 조금 더 트리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1차 고비는 올해 이제 1분기에 나오는 실적? 4분기 실적. 그럼 4월 정도. 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일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중순부터 이제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찌되었든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지금 늦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악재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리튬 가격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고, 전방적으로 지금 내년 하반기에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떠한 뷰를 좀 제시를 하는지 여부도 꼭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지만 이 좋은 산업이 주가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워낙 지금 상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지금 더 빠르게 다크호스로 지금 급부상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수급이 사실은 2차 전지까지 좀 챙겨볼 만한 여지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안 좋다라기보단 다시 한번 이쪽으로 관심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오면서 주식시장에도 반응이 올만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태주실까요, 위원님? 근데 이제 이차전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올해 크게 감안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는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이 지금 1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선이 선거가 되고 이제 대의원 구성들이 되면 윤곽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화당 쪽의 대의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면 6월 달쯤은 그게 윤곽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7월부터 재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일정 체크는 하셔야 된다.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는 것이 이차전지한테는 결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올해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만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군요. 정책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변화도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 5위 이야기할 때부터 많이 나왔던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조금 시간을 쓰고 싶은데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그 셀트리온 그 명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네. 뭐 재료 플러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제 종합해서 이제 고려를 해봐도 저는 충분히 이제 타당한 상승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오늘의 상승세는 생각한 것을 이미 넘어서긴 했지만 그 이상이다. 네, 넘어서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자칫 지금 만약 오늘 셀트리온이 없었다면 그러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오리무중에 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해 첫날인데 그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왜 시장이 이러지? 라고 할 뻔한 시장에 지금 한 줄기 빛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또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12일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변수 혹은 이제 변동성을 좀 체크해야 되긴 하나 만약 오히려 이제 그 시기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저는 다른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쪽 그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될 게 이제 2달 뒤면 이제 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실적이고 네. 실적이 안 좋은 쪽은 일단 제약바이오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단순히 이제 수급만 보지 마시고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에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보시면서 길게 보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술 특례로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쪽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앞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제약바이오 큰 틀에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잡아줬다라는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앞서 언급이 되었지만 12일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전후로의 유동성과 수급 동향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주도주의 성격을 어떻게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한 팁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저도 좀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오른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차라리 이제 우리가 그 100m를 뭐 조금 한 2, 3일에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가는 거 하고 하루에 가면 좋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새로 사야 되는 분들은 2, 3일에 걸쳐서 올라가야 사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벌써 오전에 뭐 바쁜 신년 뭐 하고 뭐 인사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일 날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병 이벤트가 있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변동성은 좀 이제 그 상승 확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그 이벤트 이후에는 결국 본질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성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질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2023년에도 보지만 수급 이슈로 올랐었던 어떤 그 본질 가치 이외의 이벤트로 올랐었던 부분들은 그 날
2, 3일 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점 빨라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당일날 이제 변동성이 시작된 종목부터 시작해서 전날, 전전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에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본질 가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나올 건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 관련해서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셀트리온에 집중하기보다는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두는 겁니다.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싶으면, 그리고 보합권에서 움직인다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셀트리온 이후에 한번 슈팅 나올 때 그때 트레이딩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이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낙수 효과에서도 위원님은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기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 하반기 때 기술 수출 재팟을 터뜨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해 1월 달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제약바이오 쪽에서 해볼게요. 김재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난주 AD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죠. 비만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추천해 주시고 수익 많이 거둔 그 종목 역시 오늘 많이 빠졌다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네. 많이 올랐던 중소형 쪽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빠지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과 당분간은 저도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등락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1, 2%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셀트리온 제약이 만약 여기서 상승의 이제 변동성이 좀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략주로 제약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네, 종목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거기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런 테마성 종목이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된 올해입니다. 본부장님과 바로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널뛰기 장세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책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테마성으로 나타나니까 저희 실컷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자. 물려도 정책주에 물리는 게 낫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지금은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정책주도 아마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든 지금 서로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쪽을 좀 꼽아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출산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특정 인맥 테마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것을 쫓아가기보단 차라리 이제 정책주들이 다소 인맥주 대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은 지금 그냥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저출산 쪽. 왕년의 강자가 다시 강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꿈비라고 하는 종목이 그래도 다크호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러한 쪽을 한번 두루두루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전체 자금의 많은 비중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호가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원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팔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량만 저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로 엔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거고요.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가 YG 개발 활동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리죠. 그런데 다른 엔터주까지 내리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신인에 대한 기대감, 제2의 뉴진스 누가 될까 그 일정 체크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종목들의 흐름 그 안에서 엔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블랙핑크 2023년 한 해를 달궜던 뜨거웠죠? 뜨거웠던 재계약 문제에 대한 뜨거웠던 부분들인데 결국 딱 좋지 않게 이제 끝나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블랙핑크가 이제 해체된 것도 아니고 블랙핑크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별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각자의 이제 상황, 제가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저로 이제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올해 그러면 엔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YG 엔터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의 그 비중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 올해는 조금 우리가 그 변동성 확대를 조심해야 되지만 나머지들은 저는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봐요.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신인도 나올 것이고 BTS도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완전체로 또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가서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될 바도 있지만 시간이 가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엔터 쪽에 대해서는 밝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도 엔터들은 밝다. 실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비중이 높은 YG 엔터를 제외하고 예. 전체적인 엔터에 대한 팁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키워드에 대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가운데 이쪽에서 낙수 효과 기대해보자. 중소형주 기대감을 이렇게 키워놔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 이제 뜨는 사업이 있으면 또 지는 사업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지는 쪽이 있으면 이제 뜨는 쪽이 있을 텐데 일단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로 좀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의 규모 파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그 중에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 실제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저는 NK맥스가 지금 위치에서 한번 편안하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중등증의 알츠하이머의 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NK맥스의 자회사가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지금 무상증자까지도 해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도 주주들을 또 생각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난 쪽은 사실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덜 난 쪽, 즉 셀트리온 여기서 이제 만약 수급이 어느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쪽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알츠하이머 이쪽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깔끔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은 필요하다. 제약바이오에는 크게 이렇게 선심을 주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00원 꼭 지켜주십사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는 길게 10,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